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C 아나운서 이윤지, 홍지입니다. KNC 코리아 뉴스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3.6%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 실물 경기로 파급된 건데 각종 대외 악재가 버티고 있는 올해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박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발 위기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3.6%, 2010년의 6.2%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4분기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물론 효자 종목인 수출까지도 전기 대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마저 2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한 달 전보다 2.3% 줄면서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예상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럽 경제 위기, 중동 긴장 등이 이딴 악재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NC 뉴스 박희건입니다. 난데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문건 때문에 요즘 여야 모두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가훈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주변은 공천 살생부로 뒤숭숭했습니다. 공천 부적격자로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의 이름이 적시된 문건이 돌았는데 특히 영남권 중진 의원들 이름이 많았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물갈이론이 거센 시점이어서 해당 의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 등 우세 지역 출신의 3선 이상 중진은 불출마하거나 한나라당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부인했지만 해당 의원들의 심기는 불편합니다. 이런 괴문서는 지난 17, 18대 총선 등 선거철마다 반복됐습니다. 당 분열과 검찰 수사로 비화되기도 했던 만큼 당 지도부들은 사실무근으로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을 공언하고 있어 살생부의 파급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NC 뉴스 김가훈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지역별로 최대 30%가 날 정도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시세 반영률이 높은 편인 아파트의 평균 7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7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45%로 가장 낮아 광주와의 격차가 31%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시세 반영률이 낮은 곳은 역시 40%대의 울산과 인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부유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에 오른 시세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이달 말 표준 단독주택 결정고시부터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KNC 뉴스 김민경입니다. 검찰이 CNK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문석 자원 외교대사의 해임과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박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 CNK 본사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8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오덕균 CNK 대표와 조중표 전 실장,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특히 핵심인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룬 현지에 수사진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매장량이 터무니없이 가정됐고 김은석 자원외교 대사가 당시 이를 사전에 알고도 문제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감사원의 발표를 실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의 보도 자료가 나간 뒤 3,000원 수준이었던 CNK의 주식은 5배가량 급등해 18,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감사원은 김은석 대사의 해임을 요청하는 한편 김 대사의 동생과 비서, 전 총리실 간부 등도 CNK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KNC 뉴스 박희건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를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명시하기로 했고, 민주통합당도 경제 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를 당 정강 정책에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위 산하의 정책 쇄신분과 거대 경제 세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당 정강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공정 경제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기존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던 선진화와 포퓰리즘, 과도한 분배지상주의 같은 이념적 단어들은 삭제하거나 사용을 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도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1%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벌 증세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NC 뉴스 김민경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중요한 소망 중 하나는 취업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직장을 불과 몇 년 만에 대부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 방학인데도 대학교 도서관에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지난 2007년 졸업한 대학생 18,000여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4년 뒤에도 첫 직장에 남아있는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2년이 고비였습니다. 이직자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만에 75%는 2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률은 월급 액수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적률이 더 높아졌지만 이보다 더 많으면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200만 원이 일종의 기준선이 된 셈입니다. 또 정권과 맞지 않는 업무라고 대답한 사람 중 60%는 직장을 옮겼지만 잘 맞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력 소요를 예측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상담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NC 뉴스 신동혁입니다. 한류스타 덕분에 특수 맞은 병원이 있습니다. 원정 성형하는 중국인들. 한번 온 김에 전신을 다 고치고 가는 큰 손들도 많습니다. 김가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 한류스타와 닮은 꼴 성형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원빈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녀 미남 배우들의 모습으로 수술받기 위해 한류와 더불어 원정 성형도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한 해만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눈과 코 성형은 물론 안면 윤곽 성형이나 지방 흡입 수술까지 2천만 원에서 최고 4천만 원 이상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들은 오시는 고객들이 눈, 코, 입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전부 다 수술하려는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성형외과들은 앞다투어 중국어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고 환자에 대한 리무진 서비스는 물론 전용 호텔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료계 전반으로 한류 열풍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KNC 뉴스 김가은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제조업 체감 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최하로 떨어졌고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도 악화됐습니다. 김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것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애로 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을 꼽았습니다. 소비자들도 경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8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소비자가
좋게 보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가운데 가계 수입 전망 지수만 전달과 같았고 생활 형편 전망 지수와 현재 경기 판단 지수 등 나머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가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KNC 뉴스 김원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고 작은 교통사고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내용을 박희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 1인당 4장씩 갖고 있는 신용카드. 하지만 한 장에 거의 쓰지 않고 있는 카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카드를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ARS를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 시간도 길고 상담원과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일쑤여서 바쁜 직장인이나 사업장들은 해지를 미루며 그냥 두기 일쑤입니다.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소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마음 놓고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합의해도 경찰이 인지했을 경우 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면제됩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이 같은 규제 개혁 과제는 1,100여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시 세금 감면, 주택기금으로 기숙사의 건설 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기준 완화 등도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 개혁 과제들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NC 뉴스 박희권입니다. 순대, 떡볶이, 청국장, 커피, 빵.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취급하는 품목들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뭘 저런 것까지 파나 했던 일부 대기업이 이런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정부의 압박에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가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부터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베이커리 코너는 빠짐없이 입점해 있습니다. 서울 한 골목상가, 최근 1년 새 반경 1km 이내에 백화점과 마트가 잇따라 생기면서 동네 빵집들은 대형 유통업체 5곳에 포위가 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삼성그룹은 베이커리 사업 철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범 LG 계열의 외식업체 아워홈도 순대와 청국장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 떡볶이 사업을 하던 대명그룹 역시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시민들은 상생을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세간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와 신세계 등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KNC 뉴스 김가온입니다. 대학들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늘까지 등록금 액수를 결정해 재단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고액 등록금을 주도해온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상당수들은 등록금 통보 마감 시간인 27일까지 막판 눈치 보기를 하며 등록금 인하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박희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들은 1월 27일까지 등록금을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날까지 서울 49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인하 방침을 통보한 대학은 8개 학교뿐입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막판 눈치를 보며 등록금 액수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인데 2% 인하가 대세를 이룰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대학별로 5에서 10% 정도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지난주 대학별 등록금 심의위에서 2% 인하 결정을 한 고려대와 숙명여대를 기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등록금을 줄일 경우 사업을 축소해야 해 학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5% 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감사원도 대학들이 등록금 15% 인하 여력이 있다고 검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전국 344개의 대학 가운데에는 32%인 110여 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KNC 뉴스 박희건입니다. 빠르면 오는 8월,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갔는데요. 아직까지 약사들 사이에서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어 1월 26일 약사회가 내부 투표까지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사실상 수용한 약사회, 허용 범위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지역과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약사회 집행부에 반발하자 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계속할지 여부를 대의원 투표에 붙였습니다. 반대층 약사들은 투표와 상관없이 정치권을 설득해 약사법 개정을 저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8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약사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NC 뉴스 김가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